오늘의 이야기 세상의 거울 앞에 당신이 섰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수많은 이들의 가면 또한 비칩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반자를 갈망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다른 영혼의 따스한 온기를 애타게 찾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의미의 진정한 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맹이고 동반자이며 때로는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 당신이 꿈꾸는 완벽하고 순수한 안식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의 희망을 꺾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이해의 방으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우정이라는 관계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기대와 투사, 내면의 그림자, 그리고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직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원형, 즉 빛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이상적인 존재의 이미지입니다. 이 원형은 안전과 소속을 갈망했던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태어나 우리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결코 이 순수한 원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지닌 한 명의 개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 내면의 거울이며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비춰주는 스크린, 즉 투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기대를 투사하듯 그들 역시 당신에게 그들의 기대를 투사합니다. 이 미묘한 상호작용 속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전쟁, 즉 힘과 사랑, 그리고 숨겨진 원망 사이의 줄다리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미하는 우정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꾸는 꿈과 같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부모,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 형제를 향한 갈망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순수함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다른 욕망과 무의식적인 동기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미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고 당신 곁에 서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행동 속에도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자기 자신의 메아리가 희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정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모든 관계는 빛과 어둠의 춤이라는 것을 인간 본성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친구라 부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의 일부만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가 가진 혼돈과 어둠까지 포함한 온전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 위에서 내가 정해준 역할을 연기하라고 조용히 강요하고 있는가? 그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지 않거나 당신이 상상했던 방식대로 곁을 지켜주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이 당신을 배신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상대방의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 속에 자리한 이상적인 친구의 원형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들의 기대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불완전한 조각이자 부분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야른 베일과 가면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서로를 만납니다. 모든 관계는 페르소나, 즉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들킬까 두려워하는 내면의 그림자 사이의 협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당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을 얼마나 자주 털어놓습니까? 너무나 어둡고 기이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마음의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절당하거나 판단받거나 혹은 애정이 식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당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든 우정에는 이런 무언의 합의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림자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도 나의 그림자를 드러내지 않을게. 우리는 서로가 공유하는 빛을 통해 유대를 맺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 거주합니다. 이염은 우리가 이 부분적인 유대를 절대적인 충성이나 무조건적인 이해로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이 당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잔인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이 그들 내면의 어둠을 일깨우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는 것은 그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림자라는 유령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즉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종종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정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은 분명 인생의 가장 심오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정은 완벽한 이해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미스터리 속에서 만나는 두 불완전한 존재의 결합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당신을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완전한 방식으로 잠시나마 당신 곁에서 함께 여정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거울이 되어주길 바란다면 당신은 결국 쓰라린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정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무의식적인 계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위로자, 조언가, 혹은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 또한 그들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더 이상 정해진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흔들리고 우정이라는 환상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나누었던 애정이 당신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쓰기로 동의했던 가면, 즉 페르소나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인간 본성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전체가 아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일부만을 사랑한다는 연약한 진실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모든 인간의 마음 사이에 서서 속삭이고 왜곡하고 관계를 시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보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당신은 언제나 사람을 오판하고 관계의 깊이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이 왜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배신이라는 행위 자체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환상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상처입니다. 당신은 그가 순수한 의미의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모습, 즉 두려움, 이기심, 혹은 침묵이 드러났을 때 당신은 마치 당신 자신의 일부가 찢겨나간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환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친구가 천사이자 악마이며 빛이자 그림자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에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충성이 절대적인 가치이며 진정한 친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우정에도 거리감, 오해, 그리고 조용한 분노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영혼이 함께 춤을 추려고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의식의 짐을 짊어진 인간입니다. 쓰라린 마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항상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유치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 내면의 미로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맑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또한 그들 자신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우정은 더 이상 기대라는 감옥이 아니라 함께 걷는 영혼들의 자유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갈라지고 또 때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채로 말입니다.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뱀, 우로보로스라는 고대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순환, 자신을 먹이 삼아 다시 태어나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우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아는 친구는 10년 전의 그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들 둘 다 변했고,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 모습에 너무 집착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어두운 경고는 무엇이냐고 당신은 묻겠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절하고 충실한 사람이라도 당신 영혼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은 오직 당신 혼자만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잠시 함께 걸어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핵심에 놓인 고독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저주로서의 고립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 각자가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버려짐과 혼동하기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동반자로서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 메아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홀로 있음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정을 의리나 충성으로 정의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친구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당신을 이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화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정은 시들어야만 두 영혼 모두 각자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은 이처럼 성장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낡은 허물을 벗듯 사람들을 지나쳐 성장하고 그들 또한 우리를 지나쳐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관계 형식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은 영적인 질식을 낳습니다.
진정한 인간 본성의 이해는 우리가 이 패턴을 명확히 보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우정은 그것이 형성될 당시 우리 내면 상태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고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그 상처를 반영하는 친구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전에 가깝던 친구들이 마치 당신이 이미 닫아버린 인생의 한 챕터에 속한 사람들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짜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진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여기서 교묘한 게임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안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용기는 당신이 묻어버린 당신의 대담함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내심은 당신 내면의 혼돈을 두려워하는 당신을 진정시켜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했던 자질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정은 순수한 연결이 아니라 미묘한 투사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투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썼던 각본의 역할을 그들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깊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칠흑 같은 밤의 숲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빛은 당신에게 위안을 주며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내 등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공포에 질려 묻습니다. 왜 불이 꺼지게 내버려 두는 거야? 친구는 지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내가 불을 들 차례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너무 의존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빛은 잠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히 우리 길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세상은 외로움이 저주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혼자 걷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 없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고독의 시간을 거친 후 다시 관계로 돌아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나누는 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더 이상 의존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 서로의 내면에 있는 신비를 존중하는 두 영혼의 만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은 덧없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 공명의 지점에서 만나고 강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듯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본질입니다. 친구를 잃는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상함을 배신과 혼동했던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유대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남긴 흔적은 우정 자체가 희미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형성하며 남아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우정에 집착하는 것은 재가 되어버린 나뭇잎을 붙들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놓아버리면 찾아올 공허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친구 모두를 질식시킵니다. 어떤 우정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러운 끝에 도달했다면 두 영혼이 짐없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정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누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그 챕터를 넘어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존중해. 지금의 우리를 받아들여. 그리고 영원이라는 환상을 놓아줄게. 당신은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친구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이 종종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기적인 친구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이기심을 상기시키고 지나치게 조용한 친구는 주목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당신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당신의 내면 갈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이를 깨닫는 것은 우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고 투사와 환상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 뒤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려면 이 가면 너머를 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 또한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신화 속 친구의 원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길잡이, 때로는 그림자, 때로는 당신을 시험하는 도전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환상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감히 거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정직함의 행위가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밀물과 썰물처럼 차고 기웁니다. 바다의 파도를 붙잡을 수 없듯이 당신은 우정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우정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숨쉬고 진화하고 심지어 끝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영혼의 어떤 부분이 전혀 닿지 않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독립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부분, 당신과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만이 거주할 수 있는 신성한 내실이 있습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진실의 징후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친구도 채워줄 수 없는 침묵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고독의 길을 걸어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친구들을 더 이상 구원자나 실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료 여행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그들의 거리감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정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주며 두려움 없이 받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필요의 거미줄에 얽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친구들이 자신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스스로를 긍정할 수 없을 때 타인이 나를 긍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 불가능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친구 또한 인간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림자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에 의해 형성되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의 전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생존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이미지, 즉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절망이, 충성심 뒤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또한 그들의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이라 믿는 당신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우정은 두 개의 그림자가 만나 서로의 존재 안에서 빛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친구들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당신의 다른 부분을 일깨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 명은 당신의 웃음을, 다른 한 명은 당신의 지성을, 또 다른 한 명은 당신의 연약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당신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는 당신 영혼의 다른 조각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들의 조각만을 알 뿐입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깨달음이 당신을 슬프게 하는 대신 자유롭게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마음에서 얼마나 큰 무게가 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만큼이나 흠있고 상처받았으며 아름답게 인간적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면 얼마나 깊은 연결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문입니다. 두 사람이 빛과 어둠 모두를 고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인정하며 함께 설 수 있을 때 그 우정은 비로소 신성한 것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왜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냉혹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다른 이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고 싶지만 우리 자신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기에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실망으로 끝날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이 맺게 될 가장 깊은 우정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과 맺는 우정입니다. 당신이 혼자 앉아 평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빛과 어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붙잡는 손이 아니라 열린 손바닥으로, 조건이 아니라 조용한 힘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말은 인생이 차갑거나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변치 않는 친구라는 이상은 환상이며 그 환상을 놓아버리는 순간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동반자들을, 잠시 동안 당신 곁에서 걷는 동료 방랑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불을 들고 각자 자신의 빛을 비추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친구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단 한순간이라도 곁에서 지켜봐주는 증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당신은 모든 우정이, 그것이 오래 지속되었든 짧게 스쳐 지나갔든 당신 자신의 변화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한 올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경고는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것입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주기를 요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이 항상 갈망해왔던 바로
그 친구가 당신 자신에게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불을 돌보고 당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하게 될 때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신비를 함께 나누기 위해 온 것임을 아는 채로 말입니다. 결국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방식에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신의 내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결점 많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의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세상의 거울 앞에 당신이 섰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수많은 이들의 가면 또한 비칩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반자를 갈망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다른 영혼의 따스한 온기를 애타게 찾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의미의 진정한 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맹이고 동반자이며 때로는 당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일 뿐 당신이 꿈꾸는 완벽하고 순수한 안식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신의 희망을 꺾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이해의 방으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우정이라는 관계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기대와 투사, 내면의 그림자, 그리고 생존이라는 원초적 본능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직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 구성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원형, 즉 빛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내 곁을 지켜주는 이상적인 존재의 이미지입니다. 이 원형은 안전과 소속을 갈망했던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태어나 우리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결코 이 순수한 원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림자를 지닌 한 명의 개인일 뿐입니다. 당신이 친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 내면의 거울이며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비춰주는 스크린, 즉 투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기대를 투사하듯 그들 역시 당신에게 그들의 기대를 투사합니다. 이 미묘한 상호작용 속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전쟁, 즉 힘과 사랑, 그리고 숨겨진 원망 사이의 줄다리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찬미하는 우정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꾸는 꿈과 같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부모,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 형제를 향한 갈망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순수함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다른 욕망과 무의식적인 동기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미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고 당신 곁에 서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행동 속에도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자기 자신의 메아리가 희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정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모든 관계는 빛과 어둠의 춤이라는 것을 인간 본성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친구라 부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의 일부만을 보고 있는가? 나는 그가 가진 혼돈과 어둠까지 포함한 온전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 위에서 내가 정해준 역할을 연기하라고 조용히 강요하고 있는가? 그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지 않거나 당신이 상상했던 방식대로 곁을 지켜주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이 당신을 배신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상대방의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신의 영혼 속에 자리한 이상적인 친구의 원형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들의 기대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불완전한 조각이자 부분적인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야른 베일과 가면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서로를 만납니다. 모든 관계는 페르소나, 즉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들킬까 두려워하는 내면의 그림자 사이의 협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당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을 얼마나 자주 털어놓습니까? 너무나 어둡고 기이해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마음의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절당하거나 판단받거나 혹은 애정이 식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당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든 우정에는 이런 무언의 합의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너의 그림자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도 나의 그림자를 드러내지 않을게. 우리는 서로가 공유하는 빛을 통해 유대를 맺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 거주합니다. 이염은 우리가 이 부분적인 유대를 절대적인 충성이나 무조건적인 이해로 착각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이 당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잔인함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이 그들 내면의 어둠을 일깨우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는 것은 그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비추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림자라는 유령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즉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종종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정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은 분명 인생의 가장 심오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정은 완벽한 이해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미스터리 속에서 만나는 두 불완전한 존재의 결합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당신을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완전한 방식으로 잠시나마 당신 곁에서 함께 여정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그들이 당신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거울이 되어주길 바란다면 당신은 결국 쓰라린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정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무의식적인 계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위로자, 조언가, 혹은 지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들 또한 그들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더 이상 정해진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흔들리고 우정이라는 환상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나누었던 애정이 당신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쓰기로 동의했던 가면, 즉 페르소나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인간 본성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전체가 아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일부만을 사랑한다는 연약한 진실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모든 인간의 마음 사이에 서서 속삭이고 왜곡하고 관계를 시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명확하게 보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당신은 언제나 사람을 오판하고 관계의 깊이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이 왜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배신이라는 행위 자체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환상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상처입니다. 당신은 그가 순수한 의미의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모습, 즉 두려움, 이기심, 혹은 침묵이 드러났을 때 당신은 마치 당신 자신의 일부가 찢겨나간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환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모든 친구가 천사이자 악마이며 빛이자 그림자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에 쓰라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충성이 절대적인 가치이며 진정한 친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우정에도 거리감, 오해, 그리고 조용한 분노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영혼이 함께 춤을 추려고 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의식의 짐을 짊어진 인간입니다. 쓰라린 마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항상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유치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 내면의 미로와 마주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더 맑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 또한 그들 자신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우정은 더 이상 기대라는 감옥이 아니라 함께 걷는 영혼들의 자유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갈라지고 또 때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채로 말입니다.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뱀, 우로보로스라는 고대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순환, 자신을 먹이 삼아 다시 태어나는 자아를 상징합니다. 우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아는 친구는 10년 전의 그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들 둘 다 변했고,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 모습에 너무 집착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성에 대한 어두운 경고는 무엇이냐고 당신은 묻겠지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절하고 충실한 사람이라도 당신 영혼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은 오직 당신 혼자만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잠시 함께 걸어줄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핵심에 놓인 고독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저주로서의 고립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 각자가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버려짐과 혼동하기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동반자로서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 메아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홀로 있음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정을 의리나 충성으로 정의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의 성장이 당신의 친구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당신을 이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화를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정은 시들어야만 두 영혼 모두 각자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은 이처럼 성장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낡은 허물을 벗듯 사람들을 지나쳐 성장하고 그들 또한 우리를 지나쳐 성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의 관계 형식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은 영적인 질식을 낳습니다. 진정한 인간 본성의 이해는 우리가 이 패턴을 명확히 보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우정은 그것이 형성될 당시 우리 내면 상태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고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그 상처를 반영하는 친구들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전에 가깝던 친구들이 마치 당신이 이미 닫아버린 인생의 한 챕터에 속한 사람들처럼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짜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진화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은 여기서 교묘한 게임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 안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용기는 당신이 묻어버린 당신의 대담함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인내심은 당신 내면의 혼돈을 두려워하는 당신을 진정시켜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했던 자질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정은 순수한 연결이 아니라 미묘한 투사의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투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썼던 각본이 역할을 그들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빛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깊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한 여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칠흑 같은 밤의 숲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빛은 당신에게 위안을 주며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이내 등불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공포에 질려 묻습니다. 왜 불이 꺼지게 내버려두는 거야? 친구는 지친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내가 불을 들 차례니까. 우리가 친구에게 너무 의존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빛은 잠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영원히 우리 길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할 때 분노하게 됩니다. 세상은 외로움이 저주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혼자 걷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 없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고독의 시간을 거친 후 다시 관계로 돌아올 때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나누는 자로서 서게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더 이상 의존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 서로의 내면에 있는 신비를 존중하는 두 영혼의 만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은 덧없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 공명의 지점에서 만나고 강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듯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본질입니다. 친구를 잃는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상함을 배신과 혼동했던 지점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유대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남긴 흔적은 우정 자체가 희미해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을 형성하며 남아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우정에 집착하는 것은 재가 되어버린 나뭇잎을 붙들고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놓아버리면 찾아올 공허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신과 친구 모두를 질식시킵니다. 어떤 우정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러운 끝에 도달했다면 두 영혼이 짐없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정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누었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그 챕터를 넘어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존중해. 지금의 우리를 받아들여. 그리고 영원이라는 환상을 놓아줄게 당신은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친구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이 종종 당신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기적인 친구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이기심을 상기시키고 지나치게 조용한 친구는 주목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당신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작용입니다. 당신의 내면 갈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이를 깨닫는 것은 우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고 투사와 환상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진정한 연결이 얼마나 드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 뒤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려면 이 가면 너머를 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 또한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신화 속 친구의 원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길잡이, 때로는 그림자, 때로는 당신을 시험하는 도전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환상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감히 거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정직함의 행위가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밀물과 썰물처럼 차고 기웁니다. 바다의 파도를 붙잡을 수 없듯이 당신은 우정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우정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숨쉬고 진화하고 심지어 끝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영혼의 어떤 부분이 전혀 닿지 않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독립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부분, 당신과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만이 거주할 수 있는 신성한 내실이 있습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진실의 징후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친구도 채워줄 수 없는 침묵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고독의 길을 걸어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친구들을 더 이상 구원자나 실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료 여행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그들의 거리감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정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주며 두려움 없이 받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필요의 거미줄에 얽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친구들이 자신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스스로를 긍정할 수 없을 때 타인이 나를 긍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 불가능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친구 또한 인간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림자의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에 의해 형성되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의 전체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생존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이미지, 즉 페르소나일 뿐입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절망이, 충성심 뒤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또한 그들의 사랑을 잃지 않을 것이라 믿는 당신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우정은 두 개의 그림자가 만나 서로의 존재 안에서 빛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친구들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당신의 다른 부분을 일깨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 명은 당신의 웃음을, 다른 한 명은 당신의 지성을, 또 다른 한 명은 당신의 연약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당신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각자는 당신 영혼의 다른 조각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들의 조각만을 알 뿐입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깨달음이 당신을 슬프게 하는 대신 자유롭게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마음에서 얼마나 큰 무게가 사라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만큼이나 흠있고 상처받았으며 아름답게 인간적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면 얼마나 깊은 연결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문입니다. 두 사람이 빛과 어둠 모두를 고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인정하며 함께 설 수 있을 때 그 우정은 비로소 신성한 것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왜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냉혹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다른 이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고 싶지만 우리 자신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기에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다를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실망으로 끝날 꿈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이 맺게 될 가장 깊은 우정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과 맺는 우정입니다. 당신이 혼자 앉아 평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빛과 어둠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붙잡는 손이 아니라 열린 손바닥으로, 조건이 아니라 조용한 힘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는 없다는 말은 인생이 차갑거나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변치 않는 친구라는 이상은 환상이며 그 환상을 놓아버리는 순간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정의 동반자들을, 잠시 동안 당신 곁에서 걷는 동료 방랑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불을 들고
각자 자신의 빛을 비추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친구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